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이나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컨설팅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많은 아동들을 만나며 여러 문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아동이나 다문화가정의 아동일 경우 보육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보육진흥원이 장애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가르치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보육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반 우리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요구를 가진 다문화 아동이나 또 장애 아동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사업은 교육을 이수한 컨설턴트가 지역 어린이집 교사와 1대1 상담 후 그룹 상담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은 단연간의 어린이집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와 전문 교수진으로서 이날은 이들이 장애아동의 보육 컨설턴트로서 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방법에 대한 역할극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시설마다 저희 우리나라의 치약보육 현장이요.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요구도 다르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컨설턴트로 참여하면서 그 요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한편 이번 컨설팅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40여 명의 컨설턴트들은 총 120여 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장애계가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교통 이동약자에 대한 교통수단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5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계는 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는 교통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지난 2일과 3일 전국 10개 시도버스 터미널에서 시외 고속버스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주거복지시설 인력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노인 공동생활가정 인력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복지관 설치 기준과 인력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인하하는 내용과 경로당 설치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과 자활가족, 사회적 기업이 만든 상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착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착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박람회, 최현미 기자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상품을 구경하는 도민들로 북적이는 수원역 광장. 색색의 실로 뜨개질한 수세미와 손바느질한 인형들은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3년간 자활센터를 통해 뜨개질을 배운 이선숙 씨의 상품들입니다. 뜨개질이나 기방공예 같은 거 다 해서 수입도 제법 많이 나오고요. 행사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어르신이 도전한 제빵. 달콤한 쿠키와 도넛에 담긴 정성은 덤입니다. 빵을 좋아해서 생각보다 맛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신 거니까 또 믿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이 만든 과자에서부터 어르신의 정성이 담긴 장아찌,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만든 착한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착착착 페스티벌. 착한 상품, 착한 소비, 착한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취약계층이 만든 상품이라 하면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또 여러 관련되는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 마케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데. 경기도는 취약계층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생산비 지원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경북 포항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서울 포항 간 KTX 직결 노선이 내년 3월 개통합니다. 기존 운행 시간보다 20분 단축돼 서울에서 2시간 10분이면 포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는 53만 포항 시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포항 서울 간 KTX 직결 노선이 내년 3월에 개통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포항 KTX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포항까지 2시간 10분대에 오갈 수 있어 1일 생활권과 함께 관광객 유입, 기업 유치, 물류비용 절감 등 파급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3월 KTX가 개통이 되면은 획기적인 포항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승객들이 이용하는 역사부터서 포항으로 들어오는 교통 편의, 도로 여건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KTX 사업은 2000년 10월 포항 출신인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 동해안 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대두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27일 초선으로 당선되자마자 맞이한 국회 첫 국정감사 경상북도 감사장에서 그리고 2002년 9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포항과 동해안의 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의 철도 아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철도 아리랑으로 시작된 포항 서울 간 KTX 공사는 현재 공정률 80%를 기록하면서 포항시 100년 역사에 새로운 기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강원도 교육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원 인사를 잘못해 교육 현장에 불신과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우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1일 교원 정기 인사에서 인제 모 초등학교의 인근학교 A교감을 승진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음 날 인사 발령을 번복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학교의 운영위원들에게 인사까지 했던 A교감은 하루 만에 기존 학교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도 하루나 이틀 정도 속이 상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역교육지원청이 1차와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적임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을 2차 심사 결과만 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일어난 실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경우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인사에도 실무자의 실수로 요건을 갖춘 중등교감 후보자가 승진해서 제외됐습니다. 인사행정을 단순한 실수로 보는 것은 공직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인사 때마다 고드 인사와 특정 대학 출신 챙기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일처리상에서 미스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됐죠. 저도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뭐가 솔직히 뭐가 미스인지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강원 지역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1만 5,600여 명의 교원이 몸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원 인사 때문에 강원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춘천에서 복지TV 뉴스 우세린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합동 차례상이 마련됐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노인복지기관. 미처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댁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냅니다. 준비한 음식을 정성스레 차려놓고 단정한 마음으로 조상께 예를 올립니다. 고향에 못 가신 분이나 또 자손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제 조상님께 잔을 올린다는 거, 차례를 지낸다는 것이
굉장히 흐뭇하고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공양물 6가지를 올리는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향을 피우고 조상의 차를 바칩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한가위의 흥겨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 이날에는 어르신들의 공동 차례와 개별 차례가 이어졌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에는 음복을 함께하며 한가위의 결실을 나눴습니다. 가족끼리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듯이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이 어르신들과 또 협동 차례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풍요의 상징 한가위. 비록 가족과 함께할 수 없어 아쉬움은 남지만 서로의 마음을 넉넉히 품어주는 추석 행사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복지부는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앱을 통해서 명절 병의원 찾기, 명절 약국 찾기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응급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많이 모이는 용산역에서 치매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용산구청은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간이 치매 검사와 인지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기초푸드뱅크가 지역 주민들과 추석 명절의 나눔 의미를 함께하고자 명절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푸드뱅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기부받은 물품을 하나하나 포장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광장과 시청에서 2014년 베이비부머 일자리 플러스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자산관리사, 사회복지사, 캠핑 컨설턴트 등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를 보이던 대길. 타짜로 화려하게 데뷔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우연히 고니의 파트너였던 고강렬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길은 소문난 타짜들과 목숨줄이 오가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2006년 허영만 화백의 원작 만화를 영화화해 684만 관객을 불러 모은 타짜의 속편. 8년 만에 귀환한 전설의 타짜 아귀 역의 김윤석과 유해진을 비롯해 최승현과 신세경, 이한희 등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기대감을 높입니다. 태권도 유망주 대수와 당찬 성격의 미라, 젊은 부부에게는 선천성 조로증이 있는 16살 아들 아름이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17의 어린 나이에 자식을 낳은 부모와 17을 앞두고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는 아들의 이야기. 김혜란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강동원과 송혜교가 부모 역으로 호흡을 맞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성묘나 차례 후에 음복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를 했다면 절대로 양에 관계없이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상대 운전자의 행복까지도 앗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